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2022년 4월 9일 학과 특채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가보면 요 기본법, 이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내용이죠. 그죠? 가로 안에 들어간 말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학과 특채 문제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공채 때는 생각보다 행안부령 대통령령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데 학과 특채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왔어. 그럼 지금 가보시면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자 뭘로 정하냐라는 거지. 이 뭐예요 여러분들? 대통령령이야 행안부. 일단 훈령은 날려야지. 훈령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시도조례 거의 없죠. 맞습니까? 이거 뭘로 정한다 그랬어요? 제가 요 정도는 우리가 뭐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기출문제니까 그냥 한번 보고 가셔야 된다.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건 뭐에 관한 거다? 대통령령이다. 그죠? 자, 이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민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센터에 갔을 때 여기 센터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성 인원이 18명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 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청장 또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세 번째, 소방기술민원센터장은 민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센터장이 주어로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누가 하는 거야 이거 다? 청장 또는 본부장.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계속 들어가요. 아셨죠? 청장은 소방시설 공사 및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 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소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이에요. 기본법에 가보면 종합계획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 청장이 종합계획이라는 걸 원래 누구하고 협의하죠? 중앙행정기관회장하고 협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수립은 어차피 이 사람이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시 수립한 내용을 누구한테? 중앙행정기관회장과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뭔가 이상하죠. 왜 이걸 행안부 장관한테 줘? 누가 줬는데? 청장이 줬는데. 그죠? 자, 그리고 종합계획 안에는 소방 업무에 필요한 체계 구축, 소방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 소방 전문 인력 양성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대부분 뭐가 들어간다 여기 소방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제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소방 업무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간다. 소방 업무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뭐 소방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소방 전문 인력 양상, 향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양성. 향상이 아니고 양성. 그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뭐 기반 조성 이런 것도 들어가고 교육 홍보 이런 것도 들어간다 그랬죠. 내가 뭐라 했어요? 여기 홍보에 여러분들 우선 통행도 다 뭐다? 포함이다. 청장은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년도 10월 31일 날짜 이 세부계획은 며칠? 12월 31일까지. 맞습니까? 12월 31일까지 뭐 제출을 해줘라. 이런 날짜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게 몇 번이다? 결국은 2번이다. 이게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제출한다? 청장에게 제출한다. 라는 거지. 4번. 비상소화장치 설치 대상 지역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르래요. 그럼 이 비상소화장치는 대표적으로 설치하는 곳이 딱 여기죠.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르라고 한 게 결국 뭐냐면 이거 고르라고 한 거예요. 뭐에 대한 거? 화재 예방 강화지구.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보시면 이게 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란 말이에요. 그죠? 기억, 니은, 디귿. 근데 여기 리을. 시도지사가 비상소화 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들어갔다라는 거지 이때. 맞나요? 그래서 비상소화 장치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의 진입이 좀 곤란한 곳,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좀 곤란하고, 그죠? 초기 진압이 좀 어렵고 이런 장소에 제가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걔 이름이 우리가 얘기하는 비상소화 장치다. 비상소화 장치다. 5번. 소방 내 생활안전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지원활동 골라주시면 되겠네. 딱 봐도 여기 나와 있죠. 일단. 잠깐만요. 생활안전활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원활동 고르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나머지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생활안전활동이죠. 맞습니까? 자,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죠? 자, 6번 문제. 자, 이게 여러분들 법이 바뀐 건데 제가 해설에 넣어놨어요. 청본서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피해를 제소하기 위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를 한다. 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때 당시에는 영유아, 유아, 학생 이거밖에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뭐가 추가가 됐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현재는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일단 그때 당시에는 몇 번이었다? 1번이었다. 7번.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장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맞나요? 그러니까 1번.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자, 이거 누가 설치 유지 관리합니까? 시도지사가 하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한다.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여러분들 1번이 답인 게 여기 대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맞죠? 2번.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 강제처분이죠. 그죠? 맞나요? 그럼 이 강제처분은 본서대. 얘는 뭐예요?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죠? 본서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화재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가 무슨 명령? 중사명령. 본서대.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8번. 소방기본법 제25조 1항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 상물 및 토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고. 이거 뭐야 여러분들? 강제처분이죠. 위에서 썼죠. 본서대. 그죠? 정답 몇 번? 1번. 9번. 한국소방안전원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조사 연구,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누구의 업무다? 안전원의 업무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안전원 쪽에 갔을 때 뭐 신기술, 뭐 신제품 이런 말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렇게 오답을 여러분들 껴넣게 되면은 대부분 기술원 업무를 많이 껴놔요. 기술원 업무를 많이 껴놓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아 잘못됐다라고 바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53조 및 54조 벌칙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건 뭐에 대한 거예요 지금? 긴급조치죠.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방해한 사람 얼마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치명령,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초동 조치를 안 한 사람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까? 요것도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보기가 두 개가 똑같은 게 들어갔더라고요. 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제가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른 거 써드릴게요.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사람. 요거 하나 써주십시오. 보기를. 그럼 얘도 100벌이거든. 여러분들 100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에 가보면 화재, 재난, 재해, 극악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됐을 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어떻게 한대요? 피난할 것에 대해 명령을 위반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요것도 얼마짜리예요? 100벌짜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요거 4번이다. 4번. 요거는 제가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다른 그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할 텐데 요게 제가 편집 과정에서 두 개가 똑같이 들어갔나 봐요. 아셨죠? 일단은 4번이 정답이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11번 보겠습니다. 11번.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옳지 않은 거죠. 그럼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가보면 일단은 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자, 이름이 뭐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 갔을 때 1번에 가보면 청장은 화재 안전 기반 확충을 위한 요 예방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이 아니고 몇 년? 5년. 맞죠? 그리고 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라고 들어가 있죠. 그렇죠?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해서는 대통령령. 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회장이나 또는 시도지사에게 본인이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지, 요거. 자, 몇 년이다? 5년이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다? 예방법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예방에 대한 계획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방법 내용이 원래 예전에는 이 예방법에 있는 요 계획이 시설법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설법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어디로 옮겨왔어요? 예방법 안으로 옮겨오면서 조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기준이 좀 바뀌었죠. 그죠? 예전엔 얘가 국가였어요. 원래 기본계획 수립하는 사람이 국가였는데 이게 청장으로 바뀌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이것도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 화재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번. 화재안전조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필요시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대. 얘를 꾸려서. 그럼 얘가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관서장이죠. 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뭐한 경우?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선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나오는 화재안전조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 13번 보세요. 화재안전조사단. 자, 이건 다른 거죠. 그죠?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여기 나와 있듯이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상 선정을 하는 곳이고, 화재안전조사단은 직접 전문가들을 편성을 해서 직접 뭐를 나가는 거예요? 화재안전조사를 나가는 거죠. 그죠?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청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해 상시 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하고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시가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거 언제만? 우리가 필요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재안전조사에 관련된 위원회라던가 또는 지금 나오는 뭐에 대한 거? 조사단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셔야 된다.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관서장이 필요할 때만 여러분들 우리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드는 거예요.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됐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청장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원래는 법정 문구로 관서장 안에 청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관서장으로 나올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관서장이 할 수 있다라는 거. 화재안전조사단, 그죠? 그리고 화재안전조사위원회 두 개 다 여러분들 구분을 해서 알고 계셔야 돼. 두 개 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위원회가 훨씬 더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 수용인원 산정 방법에 따라 자 이거 계산하는 문제죠. 수용인원 산정하는 문제 95. 강교상실 휴적, 그죠? 강의실인데 그걸 얼마로 나눠요? 얘는 1.9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만 해주시면 이게 몇 명이 나오냐면 몇 명이 나와요? 50명이 나오더라. 50명. 15번. 소방시설 중 재현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지하가로수서 연면적이 자 재현일 때 1000이었죠. 그죠? 맞습니까? 지하가 중에 연면적 1000. 그리고 문종훈인데 무대부 바닥 면적이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가 200이었고 제가 영화상영관 수용인원은 100명이 많다 그랬죠. 그죠?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1번이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죠. 자, 재현 설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 이 정도는 제가 몇 가지 뽑아 드렸을 거야. 정리를 할 거 정리를 해 가셔야 되고 16번 내진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건 아시죠? 4번이 잘못된 거죠? 옥수물만 들어가니까요. 17번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럼 400제곱 미만의 유치원, 교수 2000 이런 거 다 있죠. 그죠? 근데 수련시설인데 자탐 대상이 아닌 것 중에 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하고 어린이회관이 어디 있었어요? 그죠? 어린이회관 자체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시의 소방시설 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죠?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읽어봤을 때 증축이랑 용도 변경에 대한 건데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완벽하게 구획이 되어 있을 땐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이나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완벽하게 나눈다면.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이 되어 있을 땐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치? 3번 가보세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조 설비가 화재 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 진압 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는 전체에 대하여 용도 변경 전에 특정 소방 대상물에 적용되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 그죠? 용도 변경도 우리 들어가 있었죠. 특례에. 4번. 용도 변경으로 인해 여기 보시면 천장, 바닥, 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아니죠. 전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용도 변경 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용도 변경 특례에 대한 거였잖아. 두 가지가.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잘못됐다. 4번이 잘못됐다. 보기가 좀 길죠? 19번. 자, 요거는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안 푸셔도 됩니다. 요거는. 아셨죠? 요거는 옛날 문제예요. 지금 문제로는 요거를 문제로서 성립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참고로만 보십시오. 이렇게 선임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외우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그 문제만 그냥 우리가 그 이론만 잘 가지고 가시고 문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제가 문제로 만들어 드리거나 할 테니까 요즘 기준으로 좀 보자고요. 그럼 여기 20번. 야,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이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 이런 문제가. 그래서 여기가 보면 소방시설을 아예 설치 안 했대요. 그럼 이게 과태료가 300만 원까지 갈 수 있고요. 얼마라고 여러분들? 300. 자, 임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유지 관리 안 한 것도 300이에요. 300. 아셨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보면 수신반, 동력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면 요게 200 과태료. 요것도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방배관을 통해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약재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로 내가 그냥 둔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얼마짜리냐면 우리가 거기 갔을 때 200이다. 제가 해설에 넣어놓긴 했거든요.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는 200이고 설치를 안 하면 300이야. 여러분들 설치가 안 되면 300이고 내가 고장난 걸 암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200이다라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네,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21년 4월 3일 학과 특채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상 응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1번 소방 업무의 응원을 위해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본서의 지휘에 따라야죠. 2번 응원 요청을 받은 본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되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당연한 얘기들이 쭉쭉 나와 있는 거죠. 3번 본서는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 본서에게 응원 요청할 수 있죠. 4번 청장은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청장이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도지사, 인접 시도지사와 뭐를 하는 거야? 서로 상호 응원협정이라는 걸 한다 그랬죠. 두 번째,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는 화재 안전 조사의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게 안전입니다. 안전. 그죠?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예방 강화지구 관리 대장에 작성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게 이게 행안부령이야. 여러분들 행안부령. 아셨죠? 그리고 이런 훈련교육 연일에 관서장은 화재 경기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설비 등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를 연일해 소방관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 경기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사실 통보. 그러니까 이런 연일에 10일 전까지 사실 통보 이런 내용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되는 내용도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설에 3번 기본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여기 가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지금은 연임 기준이 삭제가 됐습니다. 아셨죠? 현재는. 네, 그때 당시엔 있었지만 그리고 요게 한번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요 인원. 요게 57이잖아. 57. 그죠? 청장 등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돈을 줘야죠. 청장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죠. 통지는 며칠? 10일.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4번. 이게 예전에 그때 당시엔 기본법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엔 특수가연물의 품명과 수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옮겨간 것 뿐이에요. 지금은 예방법으로 다 옮겨간 것 뿐이죠. 그죠? 예방법으로 다 옮겨간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400kg. 그죠? 성목 10,000kg. 일단 딱 보니까 넝사볕이 얼마예요? 우리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잘못된 거야 지금. 맞죠? 그러니까 특수가연물은 우리가 워낙 여러분들 많이 암기를 하고 풀었기 때문에 충분히 답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5번 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시행령상의 모든 아파트가 아니죠. 이게 뭐가 정해져 있어요? 세대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몇 세대 이상일 때만. 그렇지. 부설주차장의 주차구역 내에 주차하는 것은 전용구역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전용구역 노면표지 도료의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고 문자는 백색.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요거 예외 가능하다 그랬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가능하다. 소방활동이 근접해서 두 동에서 가능한 경우는 굳이 각 동마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맞습니까? 네, 이것도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고. 6번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비용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옳은 거. 자, 시도지사가 종사명령에 대한 돈 받을 수 있죠.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 현장에서 물건을 해주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계인은 원래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비용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사유였고, 이 사람은 일을 한 사람이잖아.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한 사람이니까 뭐를 할 수 있다? 돈을 받을 수 있다. 자, 저희 7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게 여러분들 전기시설에 전류가 통하는 전선에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법상으로 지금 봤을 때 그냥 전기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문구 자체가 없다고. 이런 문구 자체가. 이거 참고로 좀 보세요. 공원벽 규정에 의한 공연장에서 이동식 난로는 이 절대란 말이 좀 찝찝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가 아니고 내가 얘가 누출이 되더라도 차단이 되면, 전원이 차단될 수 있으면 사용해도 된다 그랬죠. 얘가 만일 옆으로 팍 하고 쓰러졌는데 거기서 연료가 누출이 됐어요. 그때 차단이 되면 괜찮다. 근데 그런 장치가 없으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절대란 말이 조금 찝찝한 거야, 이거는. 3번.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연이죠. 그죠? 불연. 맞습니까? 난연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4번인데 지금은 수소 기준이 없어졌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좀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8번.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도에서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그죠? 2번. 시도에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 가보면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 뭐라고 했었냐면 얘가 행안부령이 아니고 뭘로 정한다? 이거 아까도 시험 문제 나왔었죠? 대통령령. 그죠? 그리고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본서는 시도 지휘와 감독을 받고, 청장은 본서 지휘 감독권 있다 그랬죠. 대형 재난 시.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9번. 소방기본법상 소방 관련 시설 등의 설립 또는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체험관은 행, 종합상황실 행, 박물관 행. 그죠? 맞죠? 그러면 지금 이 비상소화장치 얘도 행이에요, 지금. 그럼 얘 혼자 맞네. 그지? 옳은 것은, 이런 문제도 조금 특이한 문제죠. 그죠? 다음 10번.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보조대상 사업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활동장비 및 설비 종류와 규격은 행안부령으로 정합니다. 국가는 소방장비 구입 등 시도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가 아니고 뭐다? 그죠? 국고보조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소화활동 장비로는 차, 헬, 정. 그죠? 차, 헬, 정. 이런 거. 11번. 피난구조 설비 중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거. 제가 공기호흡기는 꼭 뭐라 그랬어요? 지하상가, 지하역사, 대규모. 그죠? 근데 이산화탄소 맞거든요? 근데 뭐는 제외였어요. 문제로 보시면 돼. 대표적인 게 얘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요거 호실 이름 뭐 한다? 제외한다. 다음 12번. 시설법상 청문사유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청문사유는 제가 법마다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청문 같은 경우는 거기 가보면 성능인증 취소 전문기관의 취소 및 업무정지,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근데 이 봐봐, 여러분들 누가 봐도 설계업과 방염업, 이거 어디 법이에요? 아니 이거 어디 법이야, 여러분들? 공사업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사업법 청문 대상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됐습니다. 됐습니까? 13번 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 자, 보세요. 점검을 안 했대. 야, 점검 안 했다고 바로 다이렉트로 취소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얘는 다 뭐예요, 지금? 이거 결격사유죠. 그리고 얘네들은 뭐야, 여러분들? 취소사유죠. 취소사유.
맞습니까? 그래서 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했을 때 몇 번이에요? 1번이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이것도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 근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같은 건물에 금융업소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업무시설이란 말이에요. 보통 몇 이상이 되면 500 이상이 되면. 근데 500이 안 되면 뭐예요? 근생이죠. 그죠? 맞습니까? 같은 건물의 단란주점으로 150 이상이면 위락이죠.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근생이 아니지. 300이니까. 위락시설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것도 500 이상이면 운동시설이죠. 근데 500이 안 됐으니까 요건 뭐야, 여러분들? 우리 그냥 근생이죠, 근생. 미용원은 그냥 근생이죠. 그죠? 미용원은 그냥 근생이죠. 오케이. 됐습니까? 다음 15번 성능이주 설계네요. 신축 높이 120m 아파트 연면적 2만 철도 그죠? 철공은 원래 3만이죠. 3만 여기 20만이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영화 상영관 기준 가보면 여기에 10개 그죠? 끝났네요. 자 얘는 왜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는 120m인 아파트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아파트는 제외다 라고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성능이주 설계는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 아셨습니까? 그래서 성능이주 설계에 대한 건 제가 워낙 정리를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혹시나 이게 아파트로 나왔으면 당연히 몇 메타여야 되는 거고 200m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더 좋겠죠. 16번 둘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내화 구조로 된 연결 통로로 연결이 돼 있다.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는 기준에 대한 설명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벽이 없을 땐 6, 있을 땐 10, 그죠? 요게 2분의 1 이상이면 벽이 있는 걸로 보고 2분의 1 미만이면 벽이 없는 걸로 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 간이 SP를 설치하는 대상물로 옳지 않은 거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일 때 연면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교육연구시설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이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게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가보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요거 제가 잘 알고 계시라고 했었고 한의원, 그죠? 입원실이 있는 의원, 입원실이 있는 의원 그리고 복합건축물이 이게 연면적이 800이 아니고 얼마예요? 이게 1000이야. 1000. 그죠? 정답 몇 번? 3번. 그리고 얘도 있어요. 요것도 있으니까 한번 그냥 보기로 한번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특별관리시설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럼 특별관리시설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예방법상에 가보면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청장이. 그죠? 그래서 청장이 우리가 특별관리시설물이라는 걸 지정을 해서 뭐 공철 항문 해가지고 막 쭉 있었죠. 그죠? 뭐 공항, 철도 막 이런 것들. 공항, 철도 그죠? 뭐 항만 등등등 해가지고 그죠? 기억하십니까? 도시철도도 있었고 뭐 산업단지, 석유, 가스 그죠? 뭐 물류창고, 연면적 10만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라는 거야 지금. 근데 여러분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조소 등은 없어요. 전통시장 점포 500개짜리 있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0명 있었고 문화재 있었고 됐나요? 자 19번 권원분리 되어 있는 것 중에 본서가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는 소방 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럼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합건축물일 때 저기 가보면 복합건축물 들어가 있잖아요. 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다. 맞습니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다. 또 이제 연면적이 얼마? 3만이죠. 3만. 3만 이상이다. 그죠? 그리고 뭐 판매 시설 중에 가보면 도서전. 그죠? 여기 3만이고. 여기 11층 이상인 거. 지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맞나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게 섞여서 좀 들어가 있더라고. 이게 3만이 맞거든요? 여러분들 3만이. 옛날에 5천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책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3만으로 보시면 이제 3만으로. 그러니까 이게 답이 1, 2번이에요, 여러분들, 답이. 옛날 문제라 그래, 옛날 문제. 제가 요거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했어야 되는데, 요거 하나를 놓쳤습니다. 얘를 여러분들 3만으로 좀 바꾸시든, 요걸 3만으로 바꿔서 1번으로 가져가시고, 문제를. 아셨죠? 3만이 맞습니다. 3만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복합건축물일 때. 그리고 우리가 11층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때 당시엔 요게 5천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기준이요. 기준이. 그래서 요거는 해설도 여러분들 연면적이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5천으로. 그것도 해설도 여러분들 3만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3만으로 좀 바꿔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번 문제는, 자, 요게 이제 뭐를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에 내가 소방시설의 정비에 관한 내용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잖아요. 요거 뭐 고려해라? 우리 규모라던가 용도 또 수용인원. 그죠? 그리고 규정을 3년의 1회. 지금은 이제 이용자 특성까지 들어갔습니다. 현재 법에는 이용자 특성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재 법도 해설에 넣어놨으니까요.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뒤쪽에 2020년 문제입니다. 2020년 문제. 그죠? 거기 가보면 학과 특채 문제죠, 이것도. 그죠? 지금 학과 특채 문제 계속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 학과 특채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